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양대 소프트웨어 인재 실기 전형 넥스트 코딩의 최장혁 소장님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 실기 전형인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대학들 중에서는 실기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수능 무시하고 전적으로 소프트웨어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고민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힘들어하는 요소가 과연 특기자 전형에 올인해도 되느냐 하는 그와 같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특기자로 올인했다가 폭망하는 경우 많이 봤다. 예, 그렇죠. 네. 예.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특기자 전형 중에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성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형과는 다르게 모호한 게 없고 딱 요구하는 게 너 대에서 입상했니 안 했니 그런 것도 있고 너는 이 과를 왜 오니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전형보다 명확합니다. 네. 흔히 이제 입상과 실적 이 부분인데 실적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하는데 워낙 전국에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괜히 어정쩡하게 흔히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이제 그와 같은 이 어려움에 처한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제 이쪽 소프트웨어 중심 중점대학에 진학 학생들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인생을 소프트웨어 개발해 여기다 걸겠다.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 교과 성적을 좀 등한시합니다. 근데 이런 등급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한 두세 개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꼭 합격할 필요는 없고 내가 여기 도전했다는 그런 자격 증명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네. 네. 근데 흔히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페인, 뭐 코딩 페인,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있는데 약간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또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예, 예.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 소프트웨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명문 대학이기 때문에 뭐 1년 준비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제 공개된 문제를 보면은 뭐 알고리즘 뭐 랭귀지 뭐 이런 식으로 거창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알고리즘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선택과 배열 정렬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과 배열 정렬 정도의 기본적인 알고 그렇죠. 있는 예. 개념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지금 2차 전형 말씀하시는 거죠? 2차 전형이에요. 네, 2차 전형. 예. 최종 합격을 위한 부분. 예, 예. 네. 그러면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한양대 실기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한번 본격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선발을 하고 핵심적인 것이 뭐 다른 근데 이제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이 면제된다가 수능 최저 조건이 하는 부분인데 가장 이제 1차 서류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속에서 제출하는 그 실적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실적 평가 100%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은 안 보고 2단계에서 면접 60%랑 학생부 종합평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장님과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 지원 자격 부분입니다. 흔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은 당연히 이제 학생부가 있는 국내고생 위주로 이렇게 전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이것은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기 전형에 있어서는 지원 자격이고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 학생부 있는 학생들은 당연한 거고 학생부 없는 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라든지 외국 대학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증만 있으면은 지원 가능한. 네, 매번 이제 실기 전형을 하면서 지원 자격을 이제 확대해 오는 그 경향이 있는데 검시라든지 외국고 졸업자들도 원래는 검정고시나 외국고 졸업자들은 같은 실기 전형에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으로 해서 국제학부 쪽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코딩 쪽도 즉 소프트웨어 인재도 검정고시 학생들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컴퓨터 공학 했던 컴퓨터 뭐 또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했던 학생들 있죠. 예, 예. 네, 또 재외국민 특례전형 학생들도 역시 수시로 또 지원 가능하다. 네, 1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주인공에 여러분의 이름을 과연 올릴 수 있을지. 우선 제출 서류 부분 거 먼저 확인해 보면은 네, 일단은 이제 공통 서류가 이제 활동 소개서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좀 특징적인 겁니다. 다른 전형에는 좀 보기 힘든 사항이고요. 요 새로운 전형이 그 도입되게 된 배경은 제 생각에는 이 소프트웨어에 이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은 학교를 만들어서 컴퓨터 만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코딩 대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고려한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넥스 코딩에서 또 초중고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해외 캠프도 많이 참석시켰죠. 그렇죠. 예. 주로 뭐 어디 일정으로 이렇게 해서 활동이랑 또 스펙을 채우시는? 이제 이번 여름에는 이제 한 2개 정도 유엔에서 개최하는 대회랑 네, 그다음에 창의력 대회에서 이제 학생들 입상을 시켰고 네. 내년부터는 이제 뭐 해외 뭐 유수 대학들 네. 버클리라든지 뭐 UC 버클리. 네. 버클리라든지 콜롬비아, 네. 보스턴, 하버드 이런 데서 이제 코딩 대회가 있어서 네. 그쪽에도 이제 좀 학생들 많이 데려가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서부의 대학은 이제 UC 버클리고 동부의 대학은 스탠포드도 네. 있고 동부의 대학은 이제 아이비리그 쪽 아이비리그 쪽 MIT 대학이라든지 네, 네. 하버드 대학 쪽에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는 그냥 코딩이 네. 뭐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 것도 실적으로 이렇게 한양대는 제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해외 학생 경우는 아주 네. 100% 가능하고요. 해외 학생 가능하고 국내 학생도 국내 학생도 충분히 쓸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외부 평가까지 다 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활동 속에서 부분 거는 이거요. 자, 가장 중요한 서류, 활동 증빙 서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활동 증빙 서류는 교내 활동이든 교회 활동이든 심지어 해외 코딩 대회 관계없이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뭐 국내 큰 대회가 정보올림피아라든지 코드피아라든지 뭐 넥슨대라든지 많이 있어요. 네. 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네. 있는데 여기서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비록 이제 다 떨어졌어도 괜찮아요. 다 떨어져 괜찮아진다. 왜? 네. 나는 이렇게 관심이 있다. 코딩대회. 그래서 응시 결과보다도 내가 응시했다는 네. 그런 증명서도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효력이 있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 증빙 서류를 꾸미는 부분이 이제 가장 1차를 이제 준비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고요. 검시랑 해외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못하니까 바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 정규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들 중에서 학력 인증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도 역시 검정고시와 동일하게 통해서 학생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검정고시랑 외국고교 학생자들은 검시는 검시 합격증 그리고 또 성적증명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트랜스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 인증을 받은 그와 같은 해외에서의 졸업증명서랑 트랜스크립, 성적증명서 이 두 가지를 아포스티 인증 또는 영사 인증을 받아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 말씀드렸듯이 1단계 실적 100%. 네. 그리고 무려 몇 배수죠? 5배수. 5배수입니다. 5배수. 13명의 5배수면은 한수 계산이 안 되는 65명. 65명을 실적만 가지고 봅니다. 이때 실적은 교내 수상 실적뿐만 아니라 교외 심지어 해외까지 다 가능하다. 이거 정말 뭐 대안학교 학생들도 다 되니까. 이거 문제 있는 전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소프트웨어 외국에서도 보면은 소프트웨어로 대성공한 학생들 보면은 그 기업가들 보면은 공통점이 중퇴에다가 그다음에 게이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매니아가 이렇게 해서 정말 실력으로 가면 되는데 이것도 이 황제 전형이고 귀족 전형으로 해서 이번에 청문회 그런 비슷한 전형 비슷한데. 근데 이제 다른 전형이랑 달리 이 소프트웨어는 성격상 이렇게 성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 왜냐면 못 따라가요 대학교에서. 대학 가서 있죠. 뭐 여기서도 C언어 처음부터 배우랴 이거 안 돼요. 기존에 이런 걸 배우고 오는 학생들이 절대로 그 벽을 못 넘어서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해당 학과를 지원했었을 때 절대적으로 유리한다. 행복한 학창생. 그냥 다 그냥 학점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미리 배웠다는 거는 그 대학교에서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차지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평가 100% 5배수 일단은 65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끼 있는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끼랑 재능 있는 학생들을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예. 무조건 6배수 아니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대개 1단계 70, 면접 30 이렇게 일반적인 수시 전형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1단계는 완전히 무시하고 60%나 되죠. 네. 예. 실적은 패스 오 페일, 패스했다 끝.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부 성적 40%의 면접이 무려 60% 부분인데 여기서 또 학생부 종합평가 성적 40% 학생부를 내지 못하는 검시나 해외고 또 국내 국제학교 출신 학생들은 면접에서 확보된 점수를 교과 내신으로 주는 면접의 비례 내신을 이제 주고 있고요. 그 학생부 종합평가의 진실 이것은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서 면접 60%의 학생부 종합평가 교과 내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신이라고 한양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생부 종합평가 얘기는 정성적 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40%를 반영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다음 영상으로 이 부분 것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